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대한민국 좌파 신분제도,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좌파 신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4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실방 9시 주제는 대한민국 좌파 신분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에게도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꼭 조선시대 신분제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024년 6월, 벌써 6월 달입니다. 6월 4일입니다. 저녁 9시 실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송보경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김경희님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화질 어떻습니까? 송보경님. 자, 권은경님, 퓨리님 반갑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했던 그 방송이요. 하루 만에 만 회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만 회 넘어갔겠다 생각했는데, 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보는 거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는 숫자하고 틀려요. 보통 한 2,000명, 3,0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6만 명이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1.2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본 거는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제 거는 1.2만 명으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은 꼭 그런 공통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른 분들이 눌러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조회수를 줄이기 위해서 눌러버린다. 유튜브도 그런 흉측한 짓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 유튜브가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본데, 제가 그동안 한 6년 정도 해보니까요, 이 숫자는 그 신뢰성이 없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산수가 안 돼요. 산수 닷셈 뺄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해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안 해버리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하는 거는 뭐든지 조작의 가능성이 있겠다. 숫자로 다루는 거는 언제든지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이유는 이런 이유 있습니다. 저런 이유 있습니다. 본사 컴퓨터가 스팸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무효의 조회수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 그거는 얼마든지 갖다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 앞으로 시대 아무리 세상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로 한다? 그거는 절대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왜? 공정하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항시 통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숫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디지털로 하는 거를 선거를 하겠다. 디지털 선거를 하겠다. 그거 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공정성이 없고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디지털화는 항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제도 같은 거는 아주 중차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절대 디지털화로 하면 안 된다. 수개표로 사람 손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 손이.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그 어려운 것 아닌 걸 안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집착하면은 그거는 뭐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착에는 사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본능이잖아요. 집착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왜 우리가 선거를 디지털화로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뭐든지 디지털로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현금 없는 버스입니다. 우리는 현금 없는 매장입니다. 우리는 뭐 현금 없는 은행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은 뭐든지 통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만일 현금을 안 썼다.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를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 위치를 다 파악해가지고 저기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더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더라. 이런 걸 훤히 알 수 있잖아. 세금 당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DJ가 신용카드 자꾸 쓰라 했잖아요. 신용카드 자꾸 쓰라고 또 세금 당국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면 우리가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공제를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자료가 10년치 이상이 모이니까 씩 웃고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버렸죠. 이것들이 그동안 이렇게 돈을 써놓고 세금을 안 냈네. 이것들 봐라. 이것들 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쓰게끔 만들어 놓고 세액 공제해 줄 테니까 막 쓰세요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목을 잡는 도구로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디지털화가 절대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도 일본 정부가 자꾸 여러분 현금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현금을 좋아한대요. 현금을 좋아하고 신용카드 잘 안 쓰려고. 그리고 여러분 일본 정부가 가장 대한민국 정부를 대한민국 제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 주민등록증이거든.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주민등록증 그 디지털화로 된 거를 신분을 등록하세요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통제를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디지털화하고 막 이렇게 신분을 등록하고 해야만이 정부 입장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왜? 세금 걷기도 좋고 통제하기도 좋고 감시하기도 좋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납세자들한테 무조건 걷는 게 목적이에요. 세금은 징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세수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국세청장의 첫 번째 임무는 납세자 권익 구제가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세수가 몇 조다? 700조다. 그러면 700조 무조건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수가 80조 막 이렇게 빵꾸 나는데 그걸 어디서 걷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해서 막 찾아내야 되잖아요.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학한테 우리가 세금 감면 잘못해 준 거 그것부터 찾아봐라. 1000억 이상의 세액 감면에 잘못해 준 것부터 찾아보자 해가지고 잘못해 준 거 그거 전부 다 가산세로 거두면 우리가 그래도 80조는 걷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세금 신고 잘못한 것들 다 찾아봐봐. 비과세 잘못해 준 거 다 찾아봐봐.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민만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중산층을 건드려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중산층 건드리면은 서민이 같이 죽어요. 서민이. 근데 서민들은 그게 아니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남이 잘 되면 그냥 성질 나니까 배 아파가지고 죽겠죠. 그러잖아요. 이 서방 역사학자가 근대사 공부를 하면서 이 동양 아시아 역사도 근대사도 공부하잖아요. 거기에서 미스테리가 두 가지 있대요. 아시아 근대사에서 미스테리 두 가지다.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딴 거 사면 배 아파 죽겠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산주의를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미스테리하다는. 원래는 한국은 공산주의가 맞아요. 저기 중국은 돈 좋아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맞고 그런데 거꾸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스테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게 많이 남아있죠. 배 아픈 게.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돈 많이 벌어? 저것들 봐라 하면서 변호사 돈 많이 뽑아버려. 해가지고 변호사 돈 많이 벌어가지고 권위를 딱 추락시키고 또 의사가 돈 많이 벌어? 그럼 의사 더 많이 뽑아버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의사 놈의 새끼들, 변호사 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환호하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도 전공이 병원장들이 알아서 사표를 받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잖아. 그걸 빤스런이라고 하더라고. 빤스런이 뭐냐 그러니까 바지도 못 입고 막 도망치듯이, 정부가 도망치듯이 병원장한테 책임 전가해버리고 자기는 도망가 본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뭐 할 만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정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의료를 붕괴시켜 버렸잖아요. 필수 의료 인력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이 나라가 진짜 지금 이제 4,500만에서 막 2천만 명 되겠네, 북한하고 똑같이 2천만 명 되겠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산부인과 없어지면 좋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출산하는 걸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미국 가서 하든지 뭐를 하겠지만, 지금도 그러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니면 중국 의사를 도입을 하든지 다른 동남아시아 의사 도입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겠느냐 이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나 가겠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참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비싼 데 가서 달란다. 그러면 어려운 면역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좌파들의 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여당과 야당이 다 동일한 거예요. 민주당이 여당이 무슨 국민의 짐이 무슨 하면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반대를 하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 정책에서는 한 번도 반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짬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목적에 일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저질렀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 좌파들의 무슨 세금 정책은 다 정치적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종부세 폐지하다는 말을 민주당에서 했어요. 아니, 민주당이 그 28번을 바꾼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집단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때. 예? 종부세, 이 부자놈의 새끼들 주택을 가지고 투기로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신성한 주택을 그래? 하면서 종부세 때려버려라 막 이러면서 환호성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3주택 지금 종부세를 폐지하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최고위층에서. 그런데 폐지까지가 좀 여론의 눈치가 있어가지고 못하면 완화는 하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그거는 완화시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게. 예? 그리고 상속세도 이게 세율이 너무 높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얼마를 받았는가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과세표준 삼아가지고 고박에 세율 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높다. 그러면 실질 세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로 해가지고 과세표준 해가지고 세율을 매기자. 그러면 세율이 실질적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또 세율도 낮추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뭐 하려고 그렇게 했냐고요. 종부세 팍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 이렇게 했냐고요.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세상이 자판 세상이 됐다 이겁니다.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본인들 너희들이 세율 그렇게 만들고 세금 정책 만들고 너희들 목을 치는 것이다. 그 기준 그대로 너희들이 재산 너희들이 돈 좋아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돈 많이 받으면 돈 가지고 생기면 세금 안 낼 방법이 있겠느냐. 너희들 목줄 가지고 너희들이 쳐놓은 목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자. 너희들이 곡소리 안 나는가 보게. 그러는데 곡소리 날 것 같으니까 종부세 폐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다 먹고 살만해요.
예? 그래서 강남 좌파라는 거예요. 강남이라는 거는 잘 살아. 돈도 있어.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좌파는 뭡니까? 세상을 항시 삐딱하게 봐. 그게 왜 그러냐? 미국 나와가지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허접한 사람들한테 공부해가지고 삐딱하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것밖에 못 봐. 그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세상을 긍정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못 해봤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냥 세상을 삐딱하게 분석하는 것밖에 못 배웠다. 그게 마치 어떤 지력이 있고 교양이 있고 지식인 같고, 그러니까 패션 좌파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못하는 척하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요, 북한은 다 공산주의 좌파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성분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있어요. 철저하게 신분제다 라는 겁니다. 왜 신분제냐 하면은요, 북한의 전략은요, 항시 그거예요. 대남 혁명을 통한 무력 통일입니다. 대남 혁명을 통한 무력 통일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대남 혁명은 뭐냐? 남한에서 지하당을 조직한다든지, 남한에서 뭔가 무장봉기를 할 때 북한이 들어와가지고 접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의 무장봉기라든지 남한의 사회 교란을 할 수 있는 혁명 중심 세력이 꼭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신분을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원이고, 당원이 아닌 사람 비당원은 천민이에요. 천민.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골이 있고 진골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당원만 선골입니다. 비당원은 진골도 아니에요. 그냥 노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2대2 이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 세력 2만 명은 무진장 잘 살아요. 남한의 웬만한 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산대요. 그리고 200만 명, 평양에 그 사람들이 또 잘 살아요. 괜찮게. 부유하게 산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근데 나머지 2천만 명은 꽃제비처럼 거지처럼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다, 북한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혁명 세력에는 선골과 진골이 다 있는데, 첫 번째 선골은 누구냐 하냐면요, 빨치산 인민군 유족들이다라는 겁니다. 빨치산의 유족들. 빨치산, 예전에 이제 빨치산들이 이제 김일성하고 같이 빨치산을 했다든지, 여기서 남한에서 빨치산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골이에요. 선골.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빨치산 했다. 이게 이제 신분의 보증수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치산의 유족들, 그리고 6.25 전쟁 때 인민군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인민군으로서 전쟁을 치렀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인민군이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된다. 선골이다 라는 겁니다. 선골. 그 다음에 이제 진골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귀족 계급은 계급인데 진골 쪽에 해당되는 게 이제 남로당 잔존 세력들이 있어요. 남한에서 남로당이 이제 조직이 되잖아요. 남로당이 이제 막혀가지고 남한에 그대로 잔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비밀리에 이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하당을 구축을 해요. 지하당을 구축하는 그 작업을 남로당 잔존 세력들이 계속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의 좌파 세력들이 있어요. 자생의 좌파 세력들은 그런 남로당 잔존 세력들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생 세력들, 자생의 좌파 세력들을 추적을 하려고 보면은 자꾸 공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의 인생의 사이에서도 공백기가 있대요. 잠복기가 있다 이겁니다. 거슬러서 쭉 청년 시절로, 저 같은 경우는 막 청년 시절로 쫙 내려오면, 제가 갑진실패 소중한 발견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다 연도마다 다 기록이 되거든요. 몇 년에는 뭐를 했다, 몇 년에는 뭐를 했다. 그런데 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공백기가. 도대체 이 사람이 고시 공부를 몇 년 해서 합격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군대를 안 갔는가? 이게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행정이 조사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를 했어요. 우리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런 미스터리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면 자생의 좌파의 자익 세력인데 이게 남로당 잔존 세력들이 아닌가. 아버지가 잔존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야당 구축으로 해가지고 제야당 구축한다 했잖아요. 제야당 구축으로 해서 제야당 구축하는 사람으로 탄로가 된 사람이 이석기잖아요. 통진당. 그런데 또 이석기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잡힐 정도면 뒤에 숨어있는 리모컨 돌리는 사람은 절대 안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 뒤에 사람은 또 존재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의심을 가도 증거가 있어야 잡죠. 그러니까 뒤에서 다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좀 이렇게 역사의 개인 인생사의 역사로 이렇게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잠복기가 생겨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그때 뭐를 했는가 본인이 입 다물고 있고 좀 텔라 하면 뭔가가 야야 보지마 그만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져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부선망 독자라는 게 있어요. 부선망 독자. 부선망.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독자가 돼가지고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위공직자는요. 자기 아버지가 시골에 그야말로 농부고 촐로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군대 안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작은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작은아버지에다가 자기 아들을 입양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아들이 나하고 아버지하고 서열이 학렬이 같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를 면제시킨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태백 지역 광산 그쪽에서 뭐를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쪽에 가 있고 미스테리한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를 하려고 하면은 조용히 해. 이런 게 무언의 압력이 많답니다. 실제로. 자,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삐라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삐라 올려버리잖아요. 탈북자들이 삐라 올려버리니까 경기 일으켜버리잖아요. 경기 일으키니까 막 여기다가 막 600개씩 막 고무 풍선을 보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막 250개 발견되더니 지금은 600개 또 보내버렸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오다가 그 풍선이 오면은요,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 버리면 비행기 추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으로 오는 세대가 급선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주로 2개가 폐쇄되고, 그리고 비행기 60여 편이 전부 다가 지연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일요일 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똥에다가 탄저균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기폭장치로 탕 터뜨리면은 서울 상공에 탄저균이 뿌려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상당한 위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안보 위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일으키는 거, 삐라 와가지고 막 실체를 막 해가지고 실체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삐라에다가 막 그쪽에서는 그러면 거기다가 뭐 노동자, 농민이야 권리하라 막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인쇄물이 북한에서 인쇄돼 가지고 내려왔느냐, 아니면 남한 쪽에서 인쇄된 그 물건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왔느냐, 이런 것도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이 나라가 자정 능력이 안 돼요. 이미 자판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려도 이렇게 붕괴되는 건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자판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공이 니들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정치적 목적 달성했으니까. 우리는 정치적 목적 달성해가지고 자판 세상 만들었으니까 야, 종부세 그거 폐지해버려라. 우리 목에 칼 겨눈다. 야, 상속세 그거 폐지해버려라. 빨리. 우리 자식한테 대대손손 세습돼야지. 부어 지가 세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뒷마당에 가는 놈들은 저쪽 가서 뺍다고 25만 원 주고 던져주고 뒤로 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25만 원 딱 던져. 너희들은 뒷마당에 던져라. 자식들아. 앞마당 오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와 하면서 잘한다 해야 되겠냐. 그러면 그건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혁명 역량의 자식들이 군대 가가지고 반공교육 받는 거 아주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못 가게 만든다 이겁니다. 혁명 역량의 자식들은 군대 가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군대 가지 마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뭐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막 그 공병대 가가지고 없는 집에 자식은 공병대를 가고 군법무관 1차 합격해 놓고도 공병대 가고 그랬다니까. 백 없으면 그렇게 되는 세상이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혁명가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빨치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인민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는다? 그럼 북한에서 대접받아야지 왜 남한에서 대접받냐 이거예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자료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만 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막상 그때도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판 세상 됐기 때문에 어려가 붕괴됐던 것이 종부세 그런 거 폐지해버리고 눈치 안 보잖아요. 이제 자판 세상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세상이라 누구를 탓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강남 좌파들이라고 있잖아요. 강남 좌파들.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또 학생 운동권 애들 있잖아요. 운동권 좌파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학생 운동권 애들. 그 다음에 노동운동권 애들.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고기방패라고 부른다. 고기방패. 고기가 있잖아요. 칼로 딱 찌르면 고기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고기만 찌르고 끝나잖아요. 신체.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위대라고 표현한다. 전위대. 그러니까 운동권 애들을 전위대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신분제도, 골품제도에 들어가지를 안 해. 선거를 진거를 해가지고 북한에 실상 적화가 되면 대남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적화가 되면은 운동권 애들은 신분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오히려 제일 먼저 죽일 놈은 그놈 운동권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서 증명을 했다. 왜? 한 번 조국을 배신한 놈은 두 번째도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애들은 제일 먼저 죽인다 이거예요. 어떤 운동권 애가 자기가 그 교도소 국가보안법 위반을 가가지고 하는 말이 최소 350만 명은 죽여야 된다. 남한에 사상 개조를 위해서. 근데 지가 먼저 죽었어요. 병으로. 김정일이는 1000만 명은 죽여야 된다 이랬어요. 김정일이는 1000만 명. 그리고 1000만 명은 도망갈 것이다 외국으로. 그러면 나머지 2000만 명 가지고 사상 개조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북한 2000만 명, 남한 2000만 명
사상 개조된 4천만 명 가지고 자기가 교주 노릇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교주. 사이비 종교에 가면요, 젊은 처자들 있잖아요.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딱 데려놓고, 또 어린애들 딱 데려놓고, 자기 교주 큰 인물상을 만들어 놓고, 자, 우리 교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교주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죠? 우리 교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면서 막 그런 거 물어봐요. 죽으면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다 버리고 가거라. 뭐 이런 말 했다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런 전위대에 불과한 운동권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인 시기에, 혁명의 시기가 물이 익었을 때 오다 내리면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민중 복인기를 한다. 그러면 북한이 그때 남한을 침공한다 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상 학습을 하고 의식과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위대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많다고 해야 되겠죠. 예. 운동권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상 신분 제도에 못 들어간다 이거야. 진골 선골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육두품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적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죽일 사람들, 죽음을 당할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좌파들이 다 잘 살면서도 불평불만 하는 것밖에 몰라.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막 이런 걸 할 줄 몰라. 막 사람 찾아서, 사랑 찾아서, 막 돈 찾아서 돌아다닐 줄은 알아도, 남 수다 떨고 험담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는 알아도 성장하고 같이 긍정하고 감탄사 내면서 위해주고 이런 걸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의식의 수준이 가장 밑바닥 수준들이다. 근데 마치 지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이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적화가 되면 제일 먼저 죽는 집단이 전위대들이다 라고 그래요. 근데 그 대학생들의 의식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전위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고 순진한 애들을 대상으로 삼아요. 뭐든지 사기칠 때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똑똑한 애들은 제정신 차려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역사 동아리, 역사 가르쳐 줄게. 뭐 전통 문화 가르쳐 줄게. 뭐 사회 모순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 뭐 이런 공부 동아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기심에 있는 순진한 애들이 들어가면 1년차 때는 뭐를 배우냐? 자익의 뿌리를 봐요. 자익의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그때도 예전에 말했잖아요. 교재가 해방 전환시대 인식,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애 씨 그 책을 보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2년차 때 되면은 막스 경제학을 배워요. 그러다가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가게 돼.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가게 되고, 그러면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성당원들은, 어떻게 열성적인 사람들은 위장 취업을 하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1, 2년 차를 딱 봐가지고 4년 차 사람이 4년 차가 되면은 우수 인력은 지도위원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지도위원이 딱 1, 2년 차를 봐가지고 딱 떡잎이 될 만한 놈, 안 될 만한 놈, 부르주아 근성 있는 놈은 제끼고, 아주 뭔가 혁명의 투사가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혁명의 투사 막 이런 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순진한 애들, 어리석은 애들, 이런 애들을 골라요. 골라가지고 얘들을 통해 가지고 부르주아 근성 있는 놈들은 다 도태시키고,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리킨다. 북한이라는 이야기가 그때 3년 차 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년 차가 되면 우수 인력은 지도위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양성을 해요. 의식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것밖에 몰라요. 4년 동안 내내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제국주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강대국은 맨날 약소국을 침탈하는 나쁜 놈들, 예? 왜곡된 역사를 배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막 이런 방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건데, 그 시대에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정신질환을 점점 고무풍선에 바람 들어가듯이 끄집거리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 의식화된 애들 표현으로 따지면 생활투쟁한다고 그래요. 아니, 사회생활하는 거를 한다고 한다니까. 생활투쟁. 뭐를 투쟁을 해요? 그러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맨날 대립, 투쟁, 막 이렇게 계급, 적대.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면은 자타불이다. 불이구나, 하나구나. 얘가 나와 내가 둘이 아니구나.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들어볼 건데, 그런 거 하면은 부르주아 근성이야. 그런데 그런 자빨들이 또 종교 집단에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따로 해야 될 영역이에요. 종교. 자빠가 종교 집단에 기생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념화가 된 세력이 종교 세력화가 돼버리면은 나라가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학 졸업 후에 생활투쟁을 하면서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요. 투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단체로 들어간다든지 정치 관련 단체로 들어간다든지 시민운동단체로 들어간다든지 언론사로 들어간다든지 노동현장으로 들어가서 맨날 뭐 한다? 맨날 사실을 왜곡하고 삐딱하게 보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쟁이들은 맨날 글을 적는데 맨날 삐딱하게 적어. 그러니까 가령 이제 보잖아요. 우리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적기가요. 아주 북한에서 자기들 애국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적기가예요. 적기가가 빨치산 찬양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그 적기가가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적기가 나오면요, 무조건 국가보안법 구속이에요. 예. 근데 그게, 적기가가 거기서 나온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실미도 영화에서 나와요. 그 버스 타고 실미도에서 훈련받은 대원들이 이제 인천 시내로 들어가잖아요.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면서 막 적기가를 부른다고요. 그게 적기가. 근데 뭐 북한에 침투하기 위해서 그애들한테 적기가를 부르게 했다? 그거 아니래요. 실미도 대원들한테 적기가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적기가를 등장을 시킨다고요. 그게 영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화의 스토리하고. 그리고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거기서 문소리가 출연을 하는데, 문소리가 자기 스스로 통진당 당원이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막 치매 걸려가지고 행설수설하다가 죽는데,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예전에 빨치산 했는데 적기가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죽는다. 그게 무슨 바람난 가족하고 무슨 스토리가 뭐가 있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적기가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적기가를 최고로 친대요. 적기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막 적기가를 퍼뜨리는 거예요. 네, 적기가. 그러니까 적기가에 전혀 거부 반응이 없게끔. 옛날에 인민군들이요, 예전에 이렇게 민간인들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민간인지. 그러니까 적기가를 불러보게 했대요. 그러면 적기가 부르면 인민군, 적기가를 못 부르면 그 자리에서 쏴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기가가 인민군이 내 팬이냐 아니냐 그거를 구분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무슨 영화에다 암호를 심어놨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활 현장 들어가가지고 생활투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한번 느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투쟁하면서 역량을 키워요. 역량을 키워가지고 국가 거의 공직에도 들어가고 정치인도 되고 종교단체 들어가가지고 막
일단 종교단체 들어가면 청년 있잖아요. 청년단체를 장악을 해요. 청년단체를 장악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청년회를 장악한다 이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기업에 들어가면 노조를 장악해야 돼. 노조위원장 해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정치 역량을 키워가지고 지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 그러면 오던 내리면 왁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식화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